간단하게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디졸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마블 세계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화입니다. 기존 어벤져스 멤버들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어벤져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마블 시리즈의 전작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다 정리하지 못한 요소들에 대한 정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영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봐야 할 영화는 캡틴 마블과 당연히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필수적으로 관람을 하셔야 영화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언맨 시리즈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11워 스파이더맨 시리즈까지 보신다면 더욱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보다 화려한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떠오를 정도로 화려한 CG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지는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효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과거 닥터 스트레인지를 볼 때 시각 효과가 나왔던 장면들을 보면 마블의 표현력에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마블의 표현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스파이더맨에 이런 CG가 나올 장면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극장으로 가셔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 장르가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영화 정보에 따르면 이 영화의 장르는 액션, 모험, 코미디, SF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되어 있는 장르도 맞는데 여기에 장르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멜로입니다. 이 멜로 라인이 상당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서 MJ와의 멜로 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지만 그 이상의 멜로 라인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상한 점 혹시 눈치를 못 채셨나요? 영화의 장르에 다름 아닌 코미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MCU 영화 중에서 가장 웃기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도 장르에 코미디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코미디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극장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성장 영화라고 검색을 하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뜰 정도로 스파이더맨은 마블 내에서 성장 영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10대 인물에게 성장을 빼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히어로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과 예고편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이언맨의 뒤를 이을 히어로로 스파이더맨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터 파커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단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혹은 유니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앞 세계의 이야기를 모르면 뒤에 등장하는 영화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중파 드라마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다른 드라마가 종영을 하게 되면 시청자의 유입을 위해서 해당 주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유입될 수 있도록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11년을 맞이한 마블에게도 그동안 쌓인 영화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야기 혹은 세계관들을 아직 모르는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영화들이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연결성입니다. 홈커밍에서는 리즈가 좋다고 따라다니던 피터 파커가 갑자기 MJ가 좋다고 합니다. 피터 파커, 이렇게 쉬운 남자였나요? 그리고 엔드게임 이후 시간대가 애매해졌다는 것입니다. 엔드게임에서 흘렀던 5년이라는 시간 이후 마블의 세계관에서는 항상 5년 후의 시간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영화들에서 이를 보정하는 방법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점은 영화의 재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정은 아닐 수 있으나 그냥 단점을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떡밥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내가 재미있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파프롬 홈은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중간에 하나가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완전히 끝난 후 하나가 또 나옵니다. 다음 영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스포일러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